불법적인 방법으로 감옥을 탈출하는 것을 탈옥이라 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감옥을 나가면 출소 또는 석방이라 합니다. 윤석열은 석방의 가면을 썼지만 알고 보니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과 검찰총장 심우정과 내란 사건 주심 판사인 지기현 부장판사가 법령과 예규와 지침을 위반해서 윤석열을 탈옥시킨 것이었습니다. 탈옥이라는 표현에 거부감을 갖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법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석방된 것 아닌가. 그런데 탈옥이라니 말이 안 된다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윤석열 석방은 법을 이용한 합법적 석방이 아니라 법령과 예규와 지침을 고의적으로 위반하면서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석방을 탈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윤석열은 보석 청구를 하지 않고 왜 구속 취소 청구를 했을까? 구속 취소 청구는 검사가 즉시 항고만 해도 아무런 실익이 없었을 텐데. 광주고검검찰청에 근무하는 박철원 검사가 검찰 내부 게시판에 올린 글입니다. 윤석열도 윤석열 변호인단도 이것을 모를 리 없습니다. 윤석열과 심우정과 지 판사는 이때 이미 윤석열 탈옥 방안을 만들고 공유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해놓고 더 디테일한 건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왜 고발하셨습니까, 변호사님? 예,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고발을 했는데 이게 이제 직권남용이 되려면 예. 아주 이렇게 딱 부러지게 되려면은 예. 어떤 법규 위반 이런 게 있으면 아주 명쾌하거든요. 근데 아, 이번 사건에서 그 특수본이 수사 및 지금 공소 유지를 하고 있는데 예. 대검의 예규 법규입니다. 예. 그 특수본 설치 운영에 관한 지침이 있어요. 예. 그 특수본은 국민적으로 굉장히 중대한 사건, 이제 예. 이런 경우에 독립해서 설치한다. 예. 특수본의 직무는 독립해서 직무를 수행하고 사후적으로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즉시항고의 결정은 특수본 박세현이가 하면 되는 거예요. 아, 그리고 그리고 사후적으로 사후적으로 보고하면 보고하면 되는 거예요. 되는데. 근데 검찰총장이 너 하지 마. 예. 이거 자체가 그 아. 대검 지침에 명백히 위반된 것이고 특수본의 권한을 침해한 거네요.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하지 예. 말아야 할 일을 시킨 그거는 거네요. 특별하게 특수본 설치 운영 지침을 법규로 만든 거거든요. 그거를 명백히 위반했기 때문에 직권남용 100%고 그 다음에 요건이 이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 그러니까는 특수본의 의무 없는 석방지휘를 석방시켜 이렇게 한 거니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고 특수본이 독립적으로 갖고 있는 즉시 항고할 권리를 침해한 거죠. 어허. 이 딱 부러지는 거죠. 매우 설득됩니다. 예. 매우 설득됩니다. 공수처가 똑똑해야 되는데. 근데 심우정 총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출근길에 형 집행정지에 대해서 구속 구속 집행정지. 정지에 대해서 위헌 판정이 난 적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 말을 했고 그건 사실인데 네. 구속 취소에 관해서는 위헌 판정이 난 적이 없잖아요. 없죠, 당연히. 서로 다른 거잖아요. 완전히. 전혀 다른 거죠. 전혀 다른 건데 우리 보고 헷갈리라고 사실은 자기는 안 헷갈리면서 네. 우리 헷갈리라고 그렇죠. 일종의 거짓말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그것 때문에 지금 그 즉시항고를 막았어. 네, 이게 위헌이라서 그 거짓말. 헌법을 지켜야지. 거짓말 아니에요? 거짓말이죠. 그거는 저는 비유컨대 예. 과거에 간통죄가 위헌 결정 났잖아요. 예. 그래서 검사가 강제추행죄로 지금 구속된 사람을 석방해 이거하고 아무 관련도 없는 거. 이것도 위헌인 느낌이 들어 나는. 그런 거죠. 느낌으로 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저는 좀 중요한 게 느낌이지 느낌. 지금 그 충격적인 그 구속 취소 법원의 결정 난 지금 한 4, 5일 됐지 않습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탈옥을 한 거거든요. 탈옥이다. 그렇잖아요. 탈옥이죠. 네, 탈옥이지. 예, 법기술자들이 짱짝꿍 해가지고 네. 공범이 돼서 탈옥시킨 거죠 지금. 그런데 우리가 보통 법기술자라고 표현을 하지만 예. 이거는 법기술이 아니에요. 법을 기술적으로 운영한 게 아니야. 아니야. 완전히 사기친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탈옥이 변호사님 과격하시구나. 이런 사기친 탈옥이 있었냐 사례가 있었냐. 우리 기억나는 거 있습니다. 최근 한 1, 20년 내에 예. 사모님의 이상한 외출 SBS 과거에 예. 부산의 큰 영남제분이라는 그 사모님인데 그렇죠. 판사 사위가 불륜한다고 의심해서 청부 살인을 해서 맞아요. 무기징역을 살고 있는데
세브란스 병원에서 그냥 개겨 몇 년을. 그렇죠. 그게 엄청난 사건이었잖아요. 사모님의 탈옥. 그게 이제 의사하고 변호사, 검사가 다 짜고 한 거거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태광그룹 이호준 회장, 네. 황제 보석. 아프다고 보석으로 풀어줬더니 돌아다니면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그것도 언론에 엄청나게 터졌죠. 네. 그거는 몰래 한 거지. 재벌이 돈으로 네. 작전한 거죠. 작전. 네. 예, 이거는 5,100만이 다 보고 있는데 네. 작전을 한 거라고 저는 뭐 작전한 봅니다. 탈옥 작전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사기친 것이다. 그렇습니다. 법으로 한 것처럼 그러니까 법 기술이라고 하면 그 너무 점잖은. 기술을 잘 쓴 것처럼 이해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네. 이거는 그냥 범죄지. 이거는 범죄다. 그래. 예. 자, 우리 이병철 변호사님 저희 쉽잖아요. 처음 모셨는데 아주 과격한 분이시구나. 우리 김정은 변호사님은 저희가 AI라고 얘기해 왔는데 판사 같은 경우에 다시 요점 정리를 해보자면 이 판사가 하라는 형사소송법 해석을 안 하고 자기가 사실상의 법을 만든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취지죠, 말씀이. 그렇습니다. 형사소송법 문제가 되는 201조의 2 예. 영장실질심사 구속전 피의자 신문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 7항입니다. 7항. 7항에 예, 구속기간 불산입. 어. 거기에는 명문의 규정으로 어. 구속영장 청구서 등 그 서류가 예. 접수한 예. 날. 날로부터 반환한 날. 날까지 불명히 날 데이. 기간입니다. 기간. 데이. 타임이 아니라 데이. 그렇습니다. 예. 거기다가 또 하나 예. 형사소송법 66조 1항 예. 기간의 계산, 시간의 계산이 아니고 기간의 계산. 시간의 계산. 구속기간 초일은 초일.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불명히 명문으로 아예 시간을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초일은 1일로 계산한다. 야, 아주 명백하게 박혀 있네요. 기간입니다. 기간. 아니하고 그렇죠. 시간으로 할까봐 시간으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이 해석론을 등한시하고 무시하고 입법론은 가능하죠. 그건 국회의원이 해야 할 일이죠. 그렇죠. 또는 헌재 재판관이 이거는 이렇게 했어야 맞아. 법이 잘못됐네. 위헌 판정을 내릴 때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이 사람은 지금 구속된 피의자 앞에서 형사소송법을 자기가 해석해서 적용해야 되는데 법을 새로 만든 거네요, 지금. 그렇습니다. 법은 그렇게 아니하고라고 돼 있는데 자기가 해버린 거 아니에요, 시간 계산을 아니하고 아니하고라고 돼 있는데, 야, 이렇게 되면 노량진에서 검찰 수사관들 시험 문제 예. 그때 시험 볼 때 기간 날로 합격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날로 구속돼 있는 사람들. 그 날로 문제 낸 사람들 그러니까 다 문제 생기고 지금 뭐 구속된 사람들 다 취소 지금 하겠다고 신청하겠다고 명태균 씨도. 예 그게 다 지나가서 나온 사람들은 나 그때 손해배상 해줘. 그렇죠. 그때 나올 수도 있었는데 너 때문에 못 나가. 부검이지. 그럼 지금 이 판사님도 심각한 게 본인이 그렇게 쉽게 판단할 수 있으면 그거 안에 한 달 동안 뭐 했어요? 빨리 풀어줬어야지. 본인도 구금시킨 거야. 불법으로. 예. 이게 진짜 더 중요한 게 더 있습니다. 중요한 게 지금 기소가 되면 예. 이제 수사 기간의 시간은 끝났고 법원의 시간입니다. 예. 법원에 관할 일입니다. 그 신병이. 예. 그러면 유사한 사건이 바로 예. 대법원 판결 2018도 19034 그 판결이 있는데 이 사람은 AI? 2018년 1월 19일 예. 윤석열은 2025년 1월 19일 구속됐는데 이 사람은 2018년 1월 19일 구속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 변호사가 똑똑했는지 예. 절차에 흠결이 있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구속에 절차에 흠결이 있다. 예. 그랬더니 1심 법원 판사가 보니까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청문 절차가 뭐냐면 형사소송법 72조에 보면 구속을 하려면 예. 범죄 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 예.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음, 그리고 변명의 기회, 의견을 진술할 기회. 이게 청문입니다. 예. 예. 이것 거치지 않았다고 그 구속은 위법하다. 구속은 취소되어야 한다. 절차적 흠결로 다만 그때부터는 법원의 시간이니까 예. 중요한 건 구속 사유다. 형사소송법 70조 죄를 범했다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예. 범죄의 중대성이 있고 가장 중요한
이때 이 사람은 사기범, 잡범이었습니다. 자범. 증거인멸의 우려. 그래서 절차적으로는 흠결이 있었으나 있었으나. 그 법원이 보기에 결국은 구속은 사유가 중요하기 때문에 구속 취소로 풀어준 날 좋습니다. 바로 재구속을 했다. 그러니까 요지는 그래 절차에 하자가 있는 건 맞아. 그러므로 석방시킬게. 하지만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법원이 바로 재구속을 시켰다. 바로 야. 적법 절차와 인권의 존중은 석방한 것까지 까지 이거 구속 취소까지. 그러나 사안이 구속 사유 종결은 구속 사유. 왜냐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증거 인멸하면 안 되지 않느냐. 더 중요한 건 법원 실무제요 형사 3편 2022년에 이 편찬됐습니다. 460조.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예. 형사소송법 208조 1항은 재구속 제한이 있습니다. 그거는 수사기관에만 적용이 됩니다. 법원으로 넘어왔어요. 기소돼서. 그다음부터는 이 신병에 대한 것은 법원의 100% 재량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 절차적 정의 중요하다. 실체적 정의가 더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 법원 실무제요에는 재구속의 제한은 수사기관에만 적용이 되는 거고 법원에는 제한이 없다. 그러니 지금 말씀은 지기현 판사가 절차적으로 자기가 70년 만에 처음으로 법에는 분명하게 시간이 아니라 날로 하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해석기관이 돼가지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시간으로 해야 돼. 70년 만에 유일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너무 중요해서 인권이 풀어준다 하더라도 구속 사유가 너무 중대하기 때문에 즉시 재구속을 했었어야 된다. 2018도 2236 전원합의체 판결 직권남용 판단 기준 상대방이 공무원이다. 그러면 그때 어떤 기준이냐면 직권의 범위 내에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될 원칙, 기준, 절차를 위반하면 그러면 직권남용이다. 바로 집판사는 자기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입법론을 했었어도 그 다음 지켜야 될 원칙이 있었다. 그거를 통째로 생략해버리고 그래서 직권남용으로 공수처에 2조 1호 파목 판사와 검사 그래서 고발을 한 겁니다. 지기현 판사와 심우정을 비롯한 검찰 수뇌부는 마치 합법인 것처럼 가장하여 불법으로 윤석열을 탈옥시켰습니다. 윤석열은 교도소에 있는 모든 공범들의 죄보다 훨씬 중대한 내란 수괴죄 혐의자입니다.